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의 경찰관 스코티는 범인을 쫓던 도중 사고로 인해 고소공포증을 얻게 되고 사립탐정이 됩니다. 어느 날 대학 동기인 개빈 엘스터로부터 조상의 망령에 사로잡힌 자신의 부인 매들린을 미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죠. 매들린을 미행하던 스코티는 그녀의 신비로운 모습에 매혹이 되고 결국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매들렌은 수년의 종탑에서 투신자살을 하게 됩니다. 스코티는 고소공포증으로 인해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힙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매들린과 흡사한 외모를 가진 아가씨 주디를 만나게 되며 주디를 매들린처럼 외모를 점점 꾸미며 만들기 시작하게 되죠. 이게 이 영화의 시놉시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작품은 원작이 있기 때문에 원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작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죽은 자들 사이에서라고 하는 소설은 주인공 앞에 굉장히 신비롭게 펼쳐졌던 일들이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쯤에 이 모든 게 음모라고 밝혀지면서 주인공이 사랑했던 여자를 너는 내가 사랑했던 여자야 라고 하면서 죽이면서 파멸을 맞는 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히치콕이 현기증을 전형적인 범죄 영화 또는 수수께끼나 스릴을 통한 서스펜스 영화로 만들 생각이었다면은 원작 그대로 가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번 꼬아주죠. 어디냐면 동창인 개빈 엘스터가 만든 음모를 영화 중반에 보여줘 버립니다. 그러면은 영화 초반에 미스터리 스릴러로 보였던 이 영화가 굉장히 이상심리, 정신적인 결함, 뭐 이런 심리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스코티의 아주 개인적인 영화가 돼버리죠. 이 말인즉 스코티의 감정은 히치콕의 개인적인 감정과 굉장히 맞닿아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원작과 다른 지점이 생겨버리는 건데, 이 영화는 고소공포증으로 생겨난 현기증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인공 스코티가 어떠한 이데아를 갖게 되는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잘 표현해내고 있는데, 이런 원작을 한번 꼬아주는 방식이 굉장히 유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볼 때 재밌었던 점 중에 하나가 음모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스코티의 입장에서 영화가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주디가 자기 입으로 직접 그 음모를 밝혀줘요. 관객들한테 보여줘요. 네. 그 이후에는 스코티의 입장에서 영화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주디의 입장에서 시선이 옮겨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 초반에는 스코티한테 감정이입을 하게 됐던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스코티가 왜 이렇게 주디를 매들린처럼 만들게 하는지 그 욕망에 자연스럽게 감정이입하게 됩니다. 네. 그 점이 참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관객들은 두 사람한테 연민을 품게 돼요. 네. 아, 매들린이 잊지 못하는 우리 스코티, 또는 주디는 스코티를 사랑하지만 매들린은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자연스럽게 이입하게 만들고 이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끝맺을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스토리를 한번 꽈줌으로 인해서 굉장한 서스펜스를 자아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원작대로만 갔으면은 사실 내가 볼 때는 그냥 싸구려 미스터리물 딱 그 정도였을 텐데, 처음엔 미스테리였다가 나중에 가서는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장르의 변화까지 꾀하는 흐름 자체가 굉장하고 이야기의 구조를 너무나도 잘 짜놨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목인 현기증부터 짚어봐야겠지. 현기증이라는 소재를 굉장히 적절하게 쓰였다고 생각하는 게, 이 현기증이 발동되는 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발동되잖아. 그치.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나선형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발동되는 거고, 그리고 나선형의 계단에 뭘 쫓아 올라가냐면은 자신의 그 베아트리체 아니야. 그리고 끝까지 올라갔을 땐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이 구조가 굉장히 재미있는 거지. 로맨스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과정 자체가 현기증이라는 느낌을 주니까. 그리고 이 현기증이라는 소재를 영화에서 시각적으로 계속 구현을 하지. 예를 들어서 킴로박의 돌돌 말린 머리카락이라든가 헤어스타일이라든가, 그리고 나이테가 중간에 영화에서 제시가 돼. 맞아. 이게 나선형의 계단이지. 그리고 스카티가 매들린을 자동차에 타고 미행하잖아. 그 동선도 현기증이지. 이 현기증이라는 소재, 나선형의 계단에서 여자를 쫓아가면서 느끼는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을 영화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 제목을 참 잘 정당화시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차 씨는 현기증이 사람이 걸릴 때 엄청 뺑글뺑글 팡팽 돌지 않잖아. 물론 그렇게 돌 수도 있지만 근데 천천히 뺑글뺑글 도는 거잖아. 그런 리듬 자체를 차에서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고,
나도 현기증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너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어. 시작 자체가 굉장히 좋았지. 다짜고짜 시작하잖아. 어. 범인을 추격하다가 고소공포증에 걸릴 수밖에 없고 왜 현기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주민 트랙아웃 그 기법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보여주는데 이게 굉장히 흐름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 현기증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에서만 맴돌 수 있는 그런 개념이잖아.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인데 이야기를 진행시키면은 유령 얘기를 해 뜬금없이. 근데 당연히 경찰이 이 사람이 믿을 리가 없잖아. 유령 자체를. 근데 이 사람은 한번 현기증이 걸려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하는 얘기에 소재에 솔깃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랑이잖아. 사실 친구의 아내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왜 메들린한테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현기증, 유령, 위험한 사랑, 그리고 나의 베아트리체, 뭐 이런 구조 자체, 흐름 자체를 너무나도 잘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들었어. 관객을 홀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리고 이 현기증이라는 감정은 그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쫓아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병리적인 현상이잖아. 근데 여기서 스카티가 사랑하는 여자인 메들레인이 어떤 식으로 묘사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메들레인은 세 가지 측면으로 존재해. 메들레인, 그리고 주디, 그리고 초상화의 여인 이렇게 세 가지로 존재하지. 마치 각자가 서로에 대한 복제인 양, 그리고 사본인 양 그렇게 존재하지. 그리고 그 사본 속에서 헤매잖아 스카티가. 그거 자체가 현기증인 거지.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토니 핸드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토니 핸드만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인 빈프리트를 복제하려 하지만 복제할 수 없는 이네스를 그려내는 영화잖아. 이네스가 아버지의 흉내를 내고자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영화를 모방하려 하지만 결코 모방될 수 없고 오히려 그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영화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영화잖아. 홍상수 영화 같은 경우도 그런 거고 계속 복제되는 이야기 속에서 사본이 발생하고 그 사본과 원본 사이에서의 긴장과 갈등, 격차 이런 것들이 계속 영화에서 주제가 되고 변주가 되지. 그리고 그게 영화 감독과 관객의 관계이기도 하고 이 현기증 같은 경우도 그런 점에서 흥미롭게 보일 수 있지. 스카티가 관객이라고 놓고 보면은 메들레인이 영화 감독이나 혹은 영화 자체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영화는 계속 복제가 되지. 나의 관념 속에서. 스크린에 있는 영화가 관객의 머릿속으로 복제가 되는 거잖아. 그치. 하지만 관객이 인식한 그 관념은 영화 자체하고는 또 거리가 발생하는 거고 그 사이에서 현기증이 발생하는 거지. 갈팡질팡하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서사를 이루고 그 점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현대적이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스코티가 관객의 입장으로 본다라는 생각을 나도 했어.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에 이 모든 음모를 꾸민 게비 델스터가 한마디로 감독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재밌는 게 그 스코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이미지, 원본 없는 이미지.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메들린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메들린마저도 칼로타를 흉내내는 거잖아. 근데 이 칼로타는 원본이 없어. 이 친구가 만든 거야. 그러다 보면은 스코티는 존재하지 않는 원본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복제해내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은 이게 감독이 만들어낸 영화랄지 아니면 매스미디어가 만들어낸 그 허상이랄지 그런 것들이 실존한다고 여겨지면서 그것을 자신의 베아트리체로 여기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지만 나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우리가 저번에 다뤘던 더 플랜 같은 영화를 보면은 이게 지금 실체 없는 의혹이잖아. 실체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아니면 말고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측면에서 스미스가 굉장히 낭비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것에 굉장히 부합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지. 그러면서 스코티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마들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마들렌은 사실 칼로타를 표현한 거고 근데 이 칼로타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거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계속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방송이 나올 쯤 대선이 끝날 텐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누구 찍을 거야? 이랬더니 자기는 안철수 찍을 거래. 그래서 아니 왜? 이랬더니 문재인은 그냥 싫고 홍준표는 더 싫어.
그냥 안철수 찍을 거야.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싫으니까 안철수를 찍는 거네. 뭐 안철수가 마음에 드는 점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겠는데 안철수는 좋아 보여 이러는 거야. 근데 굉장히 그 얘기를 하면서 재밌었던 게 하필이면 안철수가 초록색이잖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마들렌도 계속해서 초록색의 이미지를 가져가잖아. 그 네온 사인의 불빛에 비춰진 주디의 모습도 보이고 약간 그런 거랑 겹쳐 보이는 거야. 근데 가만 보면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주디, 마들렌, 칼로타 이 사람들은 원본이 없어. 다들 연기한 거고 음모 속에서 자기 연기만 하는 거야. 역할만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런 역할을 스코티는 살아가는 거잖아. 엄마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야. 엄마가 스코티의 입장이라면은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아 보여. 그런 걸로 봤을 때 대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행사지만 얼마나 이 자체가 우스운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미지를 포장해야 되잖아. 근데 북한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는 문재인, 보수를 단일화하지 못해서 유승민한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홍준표, 나는 갑철수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순신의 이미지까지 끌어들이는 유승민.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공약이나 뭔가 실현 가능한 팩트 체크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미지로서 유권자들한테 보이는 행세 아니야. 그러니까 화로서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런 실체 없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사람은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별로인 것 같아. 이것을 판단하면서 찍는다는 거지 유권자들은 대부분. 그거 자체가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에 현혹되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재밌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 덧붙여야 될 건 사실 허상이 현혹된다는 거는 굳이 현기증 아니고도 많은 작품에서 제시되는 거잖아. 현기증에서 보다 특이한 거는 이 허상에 끌린 스카티라는 남자가 그 허상을 원본으로 삼아서 원본을 억압하는 거지. 이 마들레인이라는 허상을 가지고서 주디에게 마들렌의 이미지를 강요하잖아. 사실은 본인인데. 그 주디는 자신이 연기한 배역과 자기 자신이 경쟁해야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자신의 배역에 맞춰야 되는 거고. 이거 자체가 강박적이고 현기증의 특유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효시가 말한 대선에 빗대어 보면은 후보에 자신이 생각하는 판타지를 더 씌운 다음에 그것을 강요하는 유권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치. 이명박이라고 예를 들면은 이명박에게 사대강과 국가 경제 발전과 새로운 21세기 한국의 이미지를 더 씌운단 말이야. 그리고서 이명박이 이걸 못 잃었어. 그러면 어이씨 뭐야 이거 이명박 원본 어디 갔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명박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실 다른 후보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문제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지금 엄청 핫한 후보잖아. 유세 갔더니 젊은 여자가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프리허그 이벤트도 하고 21세기 한국의 간디 수준이 진짜. 근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개 삽질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그치. 모르지.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이고 우리의 허상일 뿐이고 우리의 마들레인일 뿐이고 사실은 주디 제이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그 사이에서 강박적으로 압박하는 유권자들의 모습을 보면 스카티를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영화적인 거지. 좀 전에는 스카티를 관객의 위치에서 마들레인의 영화 혹은 영화 감독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스카티가 감독이기도 한 거지. 스카티가 마들레인 혹은 주디 혹은 칼로타를 강압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지. 이 영화 감독과 작품의 관계라는 게 혹은 작품을 바라보는 관계의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영화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잖아. 아까 표시가 말한 것처럼 망망대해에 어떻게 바이올린 사운드가 있을 수 있느냐 혹은 카메라가 있을 수 있느냐. 애초에 영화라는 게 뻥인 거잖아. 그치. 근데 마냥 뻥이라고 할 수는 없어. 뭐가 진짜냐면은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술래잡기를 하고 관객이 그거를 따라잡는 것 혹은 반대로 관객이 술래잡기를 하고 감독이 그것을 파헤치는 것. 그 사이에 상호 술래잡기 혹은 스무고개 같은 과정이 영화 자체인 거잖아. 이 숨바꼭질이 이 현기증한 영화에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다는 거지. 관객과 감독의 게임으로서의 영화. 마치 문재인과 문재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게임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거 자체가 영화인 거잖아. 그 영화적인 현상 자체가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평론가들이 높이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해. 난 평론가들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이유가 아닐까. 그냥 투명한
그리고 기계일 뿐인 카메라에 담기는 스토리가 영화가 아니라 사실 카메라도 자기적인 거고 감독이 선택한 거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고 사실은 허구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현대 영화라고 한다면은 그 현대 영화적인 모습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 있다는 거지. 마들레인과 스카티라는 인물 사이의 그런 술래잡기 속에서 그 점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것 같고 문재인과 문재인 유권자들 사이의 술래잡기라고 생각하면 정말 재밌지. 혹은 안철수나. 그래서 오히려 난 대선 이유가 더 불안해. 결국 마들렌이 자살을 하잖아. 스카티 입장에서는 모든 실체가 밝혀진 거잖아. 맨 마지막 왔을 때. 그랬을 때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디가 하필 자살을 해. 근데 그거 자체가 나는 처음엔 되게 의아하게 받아들여졌거든. 근데 이게 스카티의 심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자살이 이해가 가더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원본이라고 생각했던 매들레인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농락당한 거지. 그러니까 주디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용서한다, 너를 다시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자신이 원하는 베아트리체는 없으니까 등 떠 밀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그치. 같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더 플레인 같은 영화를 보고 1.5라고 하는 숫자가 정말 진리라고 믿게 됐는데 만약 이게 거짓말로 밝혀졌어. 그럼 분노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나 이것을 만들려고 했던 원작자들 원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사지로 밀어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을 비유한 마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 그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고 그게 영화판이지 사실. 비근한 예로는 뭐가 있을까? 황수정. 뭐 황수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허준에서 예진아 씨로 아주 참했는데 알고 보니 필로폰하고 지금 뭐 아예 이미지 쇄신 불가능하잖아. 그런 거지. 그 정치적인 희생양으로도 많이 이용되지. 성현아 같은 경우에도 결국 무죄로 지금 판결을 나긴 했는데 처음에 와 저런 청년이 있냐 막 이런 식으로까지 여론이 엄청 급살스러웠잖아. 근데 뭐 지금 원본이 밝혀졌는데 이걸 누가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 거지 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느끼는 대중들과 관객들과 시청자들의 혼란 자체가 현기증인 거 아니야. 이게 정말 적절하게 표현이 된 거지. 그리고 히치콕 본인에게도 이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는데 킴 노박은 사실 히치콕이 계획한 배우가 아니잖아. 그치. 원래는 베라 마일즈를 기용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베라 마일즈도 원본이냐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원래 히치콕이 가장 잘 써먹었던 배우는 그레이스 켈리거든. 근데 그레이스 켈리는 모나코로 결혼하고 왕비가 돼버렸어. 모나코로 갔어. 그래서 이런저런 금발 배우들을 다시 기용하면서 자신의 이상형을 찾은 거란 말이야. 근데 베라 마일즈조차도 기용에 실패하고 결국은 돌고 돌아서 자신이 생각도 안 한 킴 노박을 기용하게 된 거지. 이 킴 노박에게 히치콕이 강요를 하고 있는 거잖아. 스카티처럼. 너는 내가 사랑하는 금발 미녀가 되어야 돼. 근데 그 반대편엔 미지가 있지. 이 미지는 정말 일상세계의 여자잖아. 상식인이고 매들레인이나 칼로타나 주디처럼 판타지에 있는 현기증 나는 인물들이 아닌 거지. 파트너 그 자체잖아. 이게 사실은 히치콕의 부인인 거지. 알마라고 하는. 히치콕은 영화 촬영을 하고 작품을 만들 때는 금발 미녀들을 데려와서 분장을 시키고 주디에게 그 패션을 강요하는 것처럼 일일이 통제하고 간섭하고 강요를 했지만 사실은 미지 같은 여자를 옆에 두고서 공처화처럼 살았단 말이지. 그 대비도 굉장히 잘 드러나 있고 히치콕 본인의 개성이 무의식 중에 영화에 반영이 된 거지. 이 영화 자체가 히치콕이 되는 거지. 그 점에서 정말 여기저기 뜯어볼 여지가 많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 영화는 나온 지 한 6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무수히 많은 해석이 이루어지고 사실 새로 탐색할 여지가 그렇게 많진 않지. 맞아. 근데 뭘 새로 탐색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2017년 시점에서 이 현기증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와 이 현기증이라는 영화 자체의 상호작용, 화학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대선 같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현기증을 통해서 대선 국면을 임하는 우리 자신을 읽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점이 흥미로운 거지. 그러면서 날로 영화가 복제되고 주디를 뿌리고 매들레인을 뿌리고 칼로타를 뿌리고 현기증을 느끼게 하는 거고. 미지 얘기하면서 좀 더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 보면은 붉은색이랑 초록색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내가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하나 살펴봤어. 어느 때 초록색 누가 입고 어느 때 누가 빨간색 입는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매들렌이 다 초록색 옷을 입고 있어. 그리고 딱 한 번 붉은색 옷 입을 때 있고 그리고
스코티도 웬만하면은 붉은색 정장을 입다가 딱 한 번 초록색 니트 입는 적이 있어. 근데 웃긴 게 미지가 빨간색 옷을 입는 적이 딱 한 번 있다? 그게 뭐냐면은 칼로타의 그림에 자기 얼굴을 입혀갖고 안경을 씌워 그 다음에 두 모습을 동시에 보여줘. 그러니까 스코티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빡쳐갖고 나가. 그 모습인즉 생각을 했을 때 빨간색이랑 초록색의 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록색은 무조건 신비로운 색이지. 그치.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 생각하는 이데아, 뭐 신비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붉은색은 정반대지. 실존하는 거야. 그냥 현실인 거야. 원본이고. 그냥 팩트고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거야. 미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팩트를 마주쳤지만 내가 미지를 사랑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계속해서 매들렌과 주디는 녹색으로 포장이 되면서 신비롭게 이루어지다가 딱 한 번 붉은색 옷을 입을 때가 언제냐면은 물에 빠진 다음 보면은 스코티가 구해주잖아.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온 다음에 침대에 누워있어. 근데 내 속옷 어디 갔냐고 물어봐. 매들렌이. 그러니까 내가 다 갈아입혔다고. 물에 빠진 채로 그렇게 두면 감기 걸릴 거 아니냐고. 근데 그때 보면은 스코티가 녹색 옷을 입고 있고 매들린은 붉은색 가운을 입어. 그 말인즉슨 이 영화가 히치콕의 아주 개인적인 영화라고 봤을 때 히치콕은 나체 여성의 실체가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둔 것 같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런 상황에 일반적인 남성이면 혹해서 어떻게 여자를 했을지도 모르는 거거든. 근데 여자를 단 한 번도 만져본 적이라도 없다는 듯이 초록색의 신비한 옷을 입은 스코티의 모습을 보여주지. 그거 자체가 대상화지 대상화. 이 영화가 이 색깔을 가지고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 하필이면은 그때 딱 한 번 둘의 옷을 바꿔 입거든. 신비로운 존재가 바뀌는 거거든. 벗은 여성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듯이 그것은 야하지 않아라는 히치콕의 변태 같은 느낌처럼 그런 느낌을 보여주지. 그러니까 붉은색 자체가 열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든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열정, 욕망. 근데 그것을 계속 부정하면서 판타지로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 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붉은색과 초록색의 대비가 괜찮지. 그리고 굉장히 뻔하긴 한데 매들렌이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은 하필 검은색 드레스 입어. 검은색 드레스를 입는 장면이 언제냐면은 주디한테 그치, 너 머리 올려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머리 올리기 싫은데 머리 올리잖아. 머리 올리고 나와서 딱 보면 패닝하면서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씬이 검은색 드레스를 입는 장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철저하게 규칙을 가지고 상징하는 바를 뜻하면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검은색 드레스를 입는 순간 스카티의 마음속에서 이미 주디는 죽은 거지. 그치. 검은색이 된 거지. 색깔만으로도.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게 음악인데 많이 놀라웠어. 그러니까 어떤 게 놀라웠냐면은 감정이 고조가 될 때 음악이 고조되는 선율을 동시에 뿌려주거든. 그런 장면이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이 영화는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색깔도 그렇고 이야기의 구조 자체도 그렇고 인물들의 성격도 그렇고 음악 자체도 그렇고 모든 걸 한 방향을 위해 달려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그냥 걸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네. 일단은 히치콕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내가 다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해서 너무 압박이 심해갖고 공부를 졸라 열심히 했거든. 정말 큰 고비를 넘겼다. 정말 큰 산 하나를 넘겼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올라가야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너무나도 신비로운 영화였고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리듬, 뭐 색감, 뭐 연기, 이야기의 구조, 음악 모든 게 그냥 다 예술인 것 같다. 이 한 가지 주제를 위해서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나는 네온사인 효과 같은 그 빛 같은 게 사실 올드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 디자인이나 뭐 클럽 같은 데 가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번쩍거리는 네온사인이잖아. 그것만큼 사람이 현혹시키는 게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까지 초록색을 잘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완전 초록색으로 그득한 자연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숲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바닷속에 빠뜨리는 그 청색의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장면을 봤을 때 너무도 놀라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빛을 보면서 생각한 게 홀리모터스가 생각나더라. 홀리모터스 보면은 테마 자체가 초록색으로 계속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그런 걸 보면서 예술의 색은 초록색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60년대 작품과 2000년대 일맥상통한 이 색감 자체가 국민들도 다 아십니다. 하여튼 굉장히 놀라면서 봤고 아까 스미스 군이 말한 것처럼 좋은 영화, 좋은 문학, 좋은 예술에는 어느 시대를 가리지 않건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별점은 당연히 5점이고 한 줄 평을 하자면 조금 길지만 서스펜스의 흐름, 의식의 연주, 실체 없는 이미지 모든 요소가 한 가지 주제를 위해 완벽한 합주를 이뤄낸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정리하자면은 사랑하는 순간 죽는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거는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는 거잖아. 그치. 그 순간 근데 실체는 사실 죽는 거지. 그리고 그 콩깍지도 언젠간 벗겨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 이 영화하고 똑같이. 그리고 아까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순간에 죽은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스카티가 마들레인을 보고 사랑에 빠진 순간 너는 이미 죽어있다 인 거일 수 있는 거지. 이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 현혹 속에서 발생하는 현기증, 술래잡기 속에서 발생하는 혼돈감 그런 것들이 집약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영화의 이미지로서 제시가 되어 있다. 이게 참 그럴듯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또 얘기해보고 싶은 거라면은 이 영화에서 제시된 배경이 샌프란시스코지. 금문교 나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미지의 사무실에 갔을 때 창으로 제시되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풍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거든. 건물 하나하나 진짜 섬세하게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것들이 주가 되는 영화가 아니잖아. 사실은 정말 사적인 공간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배경이 크게 의미가 없이 판타지 속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제시된 창밖으로 전해지는 도시 풍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려 이 영화가 철저하게 판타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 현실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스카티라는 인물의 꿈일 수밖에 없다는 거, 구운몽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정말 잘 보여주지 않나. 아까 말한 빨간색과 초록색의 대비도 그런 거잖아. 실체를 외면하고자 하는 판타지에 도취된 심리 그런 것들이 색채로서 대비가 되는데 이 색채로서 대비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도시의 그 디테일한 배경과 전혀 디테일하지 않은 추상적으로 묘사되는 스카티의 내면 심리 이런 것들이 또 대비를 이룬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판타지의 그 강박적이고 병리적인 느낌이 더 짙게 풍겨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눈을 돌린 꿈에서 헤매고 있는 꿈에서 현기증 느끼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영화 자체가 계속 풍자되지 않나? 이게 영화잖아. 그치. 현실에서 월도하고 일을 하고 이런 게 현실인데 영화관에 가서 극장에 가가지고 스크린을 보면서 최면에 빠지는 거잖아. 영화라는 최면. 그치.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씨 감독 새끼 뭐 이렇게 만들었나 하면서 여기선 이렇게 컷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카메라를 여기로 포지션을 옮겼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마치 스카티처럼 감독을 목조는 우리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들의 현기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이지. 맞아. 우리가 어떤 강박에 어떤 판타지에 어떤 욕망에 마취되어 있는가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볼 수 있는 영화고 그러니까 대선 얘기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별점은 4.5점. 네. 예. 좀 더 얘기하자면은 우리도 사실 이렇게 영화라고 하는 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건 별로인 것 같아, 이런 건 식상해, 이런 건 별로야, 이런 거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데아에 어울리지 않으면 내쳐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스미스가 방금 얘기한 자기 자신을 방성할 수밖에 없는 영화라고 하는데 정말 크게 공감하면서 돌아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현기증을 느끼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지. 뭐 문재인 얘기로 돌아가면은 문재인이 유세하면서 여자에게 뽀뽀하든지 얼마 안 돼서 동성애 반대합니다 이게 터졌잖아.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논쟁이 촉발되었고 그치. 그러면서 사람들이 현기증을 느끼는 거지. 그래, 동성애 반대는 아쉽지만 그래도 문재인이니까 뭐 이런 식의. 혹은 아니 우리 문재인이 이럴 리 없어 우리 인이가 이럴 리 없어 이러면서 방황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거지. 현기증을 느끼면서. 최근 친한 분 중에 플스4에 빠지신 분이 있는데 위쳐3, 라스트 오브 어스, 언차티드 4 뭐 이런 막 아주 재밌는 게임을 다 해버린 거야. 다른 게임 하려고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자기 기준에 이 명작들이 기준이 돼버렸거든. 뭐 무슨 뭐 액션은 이래야 되고 성우는 이래야 되고 스토리는 이래야 되고 막 이게 자기 기준이 돼버렸는데 나머지 게임들은 너무 성이 안 차더래. 그런 기분이 되지 않을까 이제부터. 이 영화를 다루면서 되게 감명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해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깊은 감사와 좋은 마음을 품지만 한편으로 이제 뭘 즐기지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라면 끓여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라면은 배만 채울 뿐 뭐 이 정도지. 먹다 보면 질리지. 그치.
뭐 하여튼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사족을 덧붙이고 싶은 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아 나 영화 좋아하는데 라고 하면서 아무 영화나 되면은 되게 실망스럽단 말이야. 이게 왜 좋은지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처신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저런 작품을 좋아하냐 라는 식으로 스노비즘 형태로 빠질 수 있잖아. 그 사람의 그런 이해관계에 둘째치고 그런 지점에 있어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는 것 같아. 그렇지. 현실의 사람들은 그냥 미지처럼 일하고 그림 그리고 놀면서 그치. 남자친구랑 농담 따먹게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너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이런 거지. 그치, 그 마치 웹툰에서 아니 뭐 이런 음악을 들어? 이러면서 모던락 몰라? 아니 이걸 이해 못한 말이야?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런 식의 힙스터가 될까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머리 좀 많아 올리단 말이야. 옷 회색깔로 입고 이런 식으로 진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가지고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오늘 다룬 영화 히치콕의 현기증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